우리 세리한테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장미애의 날카로운 외침이 독수리술도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마광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내며 깜짝 놀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미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광숙씨, 당장 답하세요. 범수씨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장미애의 고함 소리에 마광숙은 당황하며 전화기를 꽉 잡았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냐고요? 세리가 어젯밤에 집에 와서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것도 범수씨와 평생 남자, 친구 하나 없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장미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마광숙은 혼란스러웠다.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결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모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리가 한이라는 아이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울면서 매달리는데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미애의 절규 같은 소리에 마광숙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마광숙은 거실에 앉아있던 오천수를 바라봤다. 오천수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형수의 당황한 표정을 살폈다. 한이는 오범수가 미국에서 나영은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그런데 독고세리가 한이에게 마음을 뺏겨서 오범수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범수가 언제 세리 양과. 마광숙이 중얼거리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오범수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평소와 마광숙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범수를 바라봤다. 범수야, 잠깐 앉아봐.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다. 오범수는 소파에 앉으며 형수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챘다. 오천수도 신문을 접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혹시 독고세리 양과 만나고 있는 거야? 마광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오범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한번 하든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수님.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요. 오천수가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오범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리가 한이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뺏겼어요. 오범수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세리는 한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이도 세리를 무척 좋아하고요. 오범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그런데 범수야, 너는 세리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한이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야? 이 질문에 오범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범수의 고백은 정직했다. 세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줘요.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한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인지.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오흥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의 표정도 어두웠다. 형들, 형수님. 오흥수는 인사를 하며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다. 마광숙은 오흥수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오흥수는 놀란 표정으로 오범수를 바라봤다. 진짜? 범수형이 독고세리와 결혼?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형, 독고탁 사장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 오흥수의 질문에 오범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더욱이 한이가 재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걸 알면. 일단 세리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내일 저녁에 독고 사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오범수의 말에 마광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날 저녁 독고탁의 저택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독고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독고탁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딸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놀라운데 상대가 하필 독수리술도가의 오범수라니.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장미애가 문을 열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함께 들어섰고 오범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독고탁은 냉랭한 표정으로 오범수를 바라봤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독고탁은 계속해서 오범수를 관찰했고 장미애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범수씨는 우리 세리와 언제부터 만난 거죠?
독고탁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오범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제 딸 한이와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장미애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한이라는 아이가 범수씨 딸이죠?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질문에 오범수는 잠시 망설였다. 한이의 어머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고세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아빠, 제가 한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를 제 딸로 키우고 싶어요. 독고탁은 딸의 진심 어린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세리야, 너는 아직 결혼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이고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에요. 독고세리의 말에 담긴 진심에 장미애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독고탁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범수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세리와 결혼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이 때문인가요? 독고탁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범수는 당황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세리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랑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독고탁은 오범수의 정직함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럼 우리 딸을 이용하는 거네요. 아이 엄마가 필요해서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독고세리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독고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장미애가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범수 씨가 여기 계신가요?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나영은이었다. 그녀는 오범수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오범수는 나영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은아, 어떻게 여기를? 나영은은 오범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범수야, 나 한이를 보고 싶어. 내 딸을 다시 만나고 싶어.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독고탁과 장미애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독고세리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오범수는 나영은과 세리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범수야, 이분이 누구야? 독고세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영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은이에요. 한이의 친엄마예요. 독고세리는 마치 천둥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한이의 친엄마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독고탁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이 엄마가 따로 있으면서 우리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영은은 오범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범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어. 한이를 다시 키우고 싶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오범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영은의 돌아옴과 세리와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했다. 독고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이의 친엄마가 있다면서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독고탁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당장 나가요.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이고 이용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죠. 장미애는 울고 있는 딸을 안으며 오범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그날 밤 독고세리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한이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독고세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장미애의 전화를 받은 마광숙은 깜짝 놀랐다. 세리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방에 편지만 하나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편지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한이와 범수 오빠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범수는 세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죄책감과 걱정이 밀려왔다. 나영은도 마찬가지였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여성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며칠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한결이 전화를 걸어왔다. 범수씨, 세리를 봤어요. 제주도에 있는 펜션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오범수는 즉시 제주도로 향했다. 조용한 펜션에서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만났다. 세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세리야, 미안해. 오범수의 사과에 세리는 쓸쓸하게 웃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이에게 친엄마가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세리야, 나는. 오범수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세리가 그를 막았다. 범수 오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빠는 나영은 씨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죠? 오범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세리는 깊은 숨을 쉬며 일어났다. 알겠어요. 저도 이제 정리할게요. 한이에게 인사는 꼭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온 다음 날
세리는 한이를 만나러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다. 한이는 세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세리 언니. 세리는 한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바로 그때 나영은이 나타났다. 한이는 처음 보는 여성을 경계하며 세리 뒤로 숨었다. 나영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한이야,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한이는 고개를 저으며 세리를 더욱 안았다. 세리는 한이를 달래며 나영은을 소개했다. 한이야, 이분이 너의 진짜 엄마셔. 나영은은 세리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세리씨, 정말 고마워요. 한이를 잘 돌봐주셔서. 그날 밤 오범수는 나영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영은아, 정말 확실한 거야? 한이를 키울 수 있어? 나영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야, 내가 도망쳤던 시간을 후회해. 이제는 정말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독고타기 복수를 위해 오범수의 과거를 파헤친 것이었다. 그는 오범수가 미국에서 나영은과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독고탁은 이 사실을 대학교에 제보했다. 대학교 측에서 오범수를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오범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이사회는 오범수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오범수가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나영은은 불안해했다. 그녀는 몰래 한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오범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이와 나영은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한이야, 영은아. 오범수는 집 안을 뒤지며 두 사람을 찾았다. 탁자 위에는 나영은의 편지만 남아있었다. 범수야, 미안해. 한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오범수는 절망에 빠졌다. 교수직도 잃고 딸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마광숙과 형제들이 달려와 그를 위로했지만 오범수의 절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독고 세리가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는 것이었다. 세리는 아버지가 오범수를 음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편 나영은과 한이는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이는 계속해서 아빠를 찾았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 없이는 못 가. 한이의 울음소리에 나영은은 마음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 한결이 나타났다. 그는 나영은을 찾아 공항까지 온 것이었다. 나영은 씨, 정말 이렇게 떠나실 건가요? 한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나영은은 망설였다. 한이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범수씨도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 마광숙과 한동석이 함께 나타났다. 한동석은 나영은에게 말했다. 범수씨는 좋은 아버지예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영은은 한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이는 여전히 아빠를 찾고 있었다. 아빠, 아빠. 아이의 간절한 부름에 나영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출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다. 한동석은 약속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오범수의 교수직 문제를 해결했다. 독고탁의 음해도 밝혀내어 오범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나영은과 한이가 돌아오자 오범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영은아, 정말 괜찮은 거야? 나영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한이를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오범수와 나영은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이를 위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먹한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런 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나영은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뇌종양 진단이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영은의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독고 세리였다. 세리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다. 한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세리의 진심 어린 말에 나영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두 여성은 한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퇴원 후 오범수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밤 한이가 열을 내며 아팠다. 나영은과 오범수는 함께 밤을 새워 아이를 돌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진솔한 마음을 털어놨다. 범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영은의 고백에 오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은아,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야. 이제는 한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흥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마광숙에게 사과했다. 형수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마광숙은 오흥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흥수야, 이제 됐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사람의 화해로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범수와 나영은은 진정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독고세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